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언제나 하나님의 가호 아래에 있는 하나의 나라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의 미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신앙과 자유연합의 로드 투 머저리티 컨퍼런스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건국 250주년을 언급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한 성과들을 강조했으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미 전역에서 여러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 내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서도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했습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등 해외 여러 지역에서도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 박람회인 Great American State Fair, 제가 한 2번 정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미 동부 시각으로 25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워싱턴 DC 시내 잔디 광장인 내셔널 몰에서 열립니다. 매일 다른 주제로 열려요. 미국 50개 주와 6개 미국령을 모두 포함해 56개 지역이 참여하는 대규모 박람회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강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 현지 시간 29일 사망자 수가 1,719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 시신을 담을 가방 10,000개 준비에 나섰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무너진 잔해 속에서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안타깝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 국내외 기독교 단체들이 긴급 구호를 펼치고 있는데요. 사마리안 펄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이끄는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죠. 사마리안 펄스는 가장 압도적인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긴급 이동식 병원 개설과 의료 및 물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100명 이상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수술실, 중환자실, 약국 등을 갖추고 2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천 가구에 공급할 천막, 태양광 조명, 담요 등을 함께 보급 중입니다. 이 루터교 세계 연맹과 카리타스 현지 교회 네트워크 기반의 구호가 펼쳐집니다. 현재 오랫동안 뿌리 내린 교구와 지역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 신속하게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 등이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 착수와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한국 교계 전반으로 지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정부 전체 차원의 대규모 긴급 구호 및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와 국무부는 최초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긴급 가동한 데 이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총 3억 달러 이상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예 수색 구조대 및 재난 대응팀 급파를 했는데요. 미 국제개발처 소속의 엘리트 재난 아시안 대응팀이 현장에 배치돼서 구호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미 남부사령부까지 나섰네요. 인프라가 파괴된 베네수엘라 현지 사정을 고려해 미 군사 자산이 직접 진입해 물류와 통로를 뚫고 있습니다. 항만 및 공항도 복구시키고 또 항공 및 위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차단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또 다른 연안국인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해협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란 관련 소식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의 우려를 나타내고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30일 카타르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 대표단이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을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걸프 지역의 무력 충돌이 이틀간 재격화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왔다. 회담은 30일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싱가포르 성적 상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해를 입으면서 25일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이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18일 체결한 휴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군은 26일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이란의 두 번째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8일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들을 겨냥한 두 번째 군사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한 28일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겨냥해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란 당국은 바레인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공격은 바레인과 쿠웨이트는 물론 다른 걸프 국가들의 강한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스티브 위트코프 평화협상특사와 제르드 쿠시너 백악관 고문이 이번 주 카타르 도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비 대변인은 두 사람이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양해각서 MOU와 관련해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비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휴전 합의에 따른 우리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상선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MOU 제5항은 이란이 60일 동안 상업용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처를 마련하고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체계와 해상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만과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걸프 국가들과 논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이 지역에 발이 묶여있던 수천 명의 선원들을 대피시키려던 국제해사기구 IMO의 노력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대피 작전은 이란이 관리하는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항로와 오만이 운영하는 남쪽 항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미군이 선박들의 항로 안내와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 최대 장로교단인 PCUSA는 미국 장로교죠. 2025년에 2만 6천 명 이상의 신자와 128개의 교회를 잃었습니다. PCUSA 제227차 총회를 앞두고 공개된 통계의 개요가 월요일 크리스천 포스트의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신자 수는 26,845명이 감소했으며 작년 말 기준 교단의 공식 신자 수는 101만 9,003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공립학교 교사들이 의무 교육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non-binary,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이 non-binary입니다. 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리버티 카운슬이 지금 전하고 있네요.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은 금요일 성명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교사들에게 본인은 LA 통합교육구 정책에 따라 LGBTQ+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 항목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버티 카운슬의 의장이자 설립자인 맷 스테이버는 성명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교육 인증 관련 문구를 변경한 것은 올바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방법은 교사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강요받거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부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타이틀 7은 사람들이 신앙과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없도록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해당 학군의 한 6학년 교사는 리버티 카운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학군이 의무 교육을 시행한 후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리버티 카운슬에 고맙다는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네, 기독교인 교사들입니다. 정부의 LGBT 정책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실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미 주류 커뮤니티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 미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trumpRx.gov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특정 처방약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들에게 수십 가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16개 제약사와 협상한 결과물이라며 해당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격은 현금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보험을 통한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르크 베드스코 덴마크 이민부 장관은 이번 주 모스크 스피커를 통해 하루 5차례 울려 퍼지는 기도 호출인 이 무슬림의 아잔이라는 이 아잔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행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변화는 미 뉴욕시 등에서 무슬림 예배 알림 방송에 대한 공공 차원의 허용 및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023년 당시 민주당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모스크가 금요일과 라마단 기간 중 매일 일몰 기도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을 방송할 때 요구되던 허가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최초의 무슬림 시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시 당국은 앞으로도 이슬람 전통을 계속 포용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밴쿠버 캐나다 소식 오일석 장로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와 밴쿠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일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월드컵이 주최국으로서 한창인데요. 한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됐던 제시 마치 감독이 이끄는 북중미 월드컵 공동개최국 캐나다가 A조 2위로 32강에 오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대0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에 밀려 B조 2위로 32강에 오른 캐나다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 대회 32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2분 스테픈 유스타키오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의 중심엔 손흥민과 LAFC에서 함께 뛰는 미드필더 스테픈 유스타키오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캐나다는 공동 개최한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해서 캐나다인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주별로 억만장자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을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비영리 비정파 단체 Canadians for Taxpayers는 의회 예산 자료를 토대로 2023년 기준 상위 1% 가구가 캐나다 전체 자산의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3조 7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주별 고액 자산가 가구 분포를 추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가 억만장자 및 소고자산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에는 약 38가구의 억만장자가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벡주는 약 27가구로 두 번째, BC주는 약 9가구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BC주의 경우 약 550가구의 센티밀리언네어 1억 달러 이상 자산가와 약 1만 8,710가구의 데카밀리언네어 1,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에 사는 콘도에 사는 주민이라면 커튼 색깔도 스트라타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C주 한 콘도 소유주가 규정에 맞지 않는 색상의 커튼을 설치했다가 결국 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BC주 민사투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소유주가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제의 커튼은 2018년부터 설계되어서 설치되어 있었지만 스트라타가 민원을 접수한 뒤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콘도 소유주인 길버트 모리스 파피노는 2018년부터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계열의 커튼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스트라타는 외부에서 보이는 창문 가리개의 색상을 흰색, 크림색, 회색, 베이지색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유튜브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40년 만에 캐나다를 방문한 고등학교 동기동창 친구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수산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이번에 저희 큰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방문했는데요. 밴쿠버에 너무나 유명한 디코브라는 관광지에 가게 됐는데 존 트라볼터가 와서 도넛만 먹고 전용기를 타고 온다는 도넛 가게 직원이 들고 온 태극기를 왜 들고 왔을까, 이런 사연으로 여러분들에게 월드컵과 함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미국 소식으로는요, 미 연방 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에 따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20여 개 독립기관에 이번 판결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게 $500만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놀랍게도 연방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롤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500만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심 법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9일 선거일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용지가 5일이 지나도 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무결성 노력이 타격을 입었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낮 트루스 소셜에 오늘 대법원에서 유권자 권리에 관한 엄청난 패소 판결이 나왔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유권자들의 표가 집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을 구하는 법안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통과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차기 국장으로 오클라호마주 베테랑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하며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기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식이 25일 펀치볼 국립묘지에서 엄수됐습니다. 주 호노룰루 총영사관과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챕터 1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남상민 신임 총영사, 자시구린 주지사, 미 태평양 사령부,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릭 블랭지아드, 호노룰루 시장 및 호노룰루 주재 각국 영사단, 각 사령부 장성, 한국전 참전 용사 및 가족, 동포단체, 림팩 훈련 참가 군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하와이 K 뉴스미디어가 보도한 소식이었고요. 그 밖에 하와이 뉴스나우가 전하는 소식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까지 보통 수준의 무역풍이 이어지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게 형성된 구름대와 소나기 구름이 주기적으로 섬 지역을 통과하겠으며 특히 야간 및 이른 아침 시간에는 섬의 윈워드 지역과 마우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습도가 높아지면서요. 이번 주 중반까지 섬 전역에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독립기념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관계당국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허가를 반드시 갖출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오아후 섬에서 폭죽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7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만 폭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호노룰루 소방국 웹사이트에 자주 묻는 질문 FAQ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www.honolulu.gov/hfdfireworks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꽃놀이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됐습니다. 불꽃놀이용 폭죽을 소지, 유통 또는 사용할 경우 최대 $25,000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 반경 500피트 이내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2,000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불꽃놀이용 폭죽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3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아후 북쪽 해안 지역 주민들은 카우코나후아 렌치의 카알라산 곤돌라 건설 계획에 수년간 반대 시위를 벌인 끝에 곤돌라 운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것에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좌시구린 주지사는 금요일
하와이 내 상업용 곤돌라, 케이블카, 로프웨이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3월 코나 저기압으로 피해를 입은 오아후 북부 해안 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셔틀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6월 29일 월요일부터 90일간 시범 운영되는 노스쇼 후아카이 시범 프로그램인데요. 참가자는 왕복 $5의 비용으로 와이알로아와 할레이바를 경유하는 종일 문화 가이드 투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제휴 업체 정보가 담긴 노스쇼 패스포트가 제공되며 복귀 셔틀 탑승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약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셔틀은 와이키키와 코올리나에서 출발하며 90일간 매일 운행됩니다. 하와이에서 목요일 전기 항공기 실증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무배출 항공기가 섬 간의 화물 및 여객 운송을 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와이주의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하와이에서 연료 대신 전력을 동력으로 운항하는 최초의 실전형 화물 시험 비행입니다.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 인근에서 하이킹 중 실종된 한국인 아버지와 10대 아들을 찾기 위한 대규모 3일간의 수색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수색 작전은 당국이 49세 남성과 16세의 아들을 끝내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통상적인 3일 수색 규정에 의거해 종료됐는데요. 미 해안 경비대, 호노룰루 소방국 등이 이 수색 작업에 참여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몇 주간 환태평양 훈련 림팩으로 인해 제도 전역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전적인 전술 훈련은 림팩의 핵심 요소로 단순한 전투 훈련을 넘어서 다국적군이 전시 및 재난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양한 규모와 역량을 갖춘 30개국이 참여하게 되고요. 미국과 한국도 여기 참여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그중에는 호남권에 800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하는 계획 등이 그 핵심입니다. 한편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대한민국 국민 동의 청원이 불과 나흘 만에 21만 7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됩니다. 청원인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도 22만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을 노렸지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보스니아는 7월 1일 오후 5시 북가주 현지 시간입니다. 16강을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